이번 주제는 이집트 기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집트 수학은 기하학뿐만 아니라 어, 뭐 단위 분수라든지 방정식 풀이라든지 이 대수적인 쪽도 좀 있는데 이번에는 일단 기하학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에서 좀 이렇게 유명한 한세 가지 주제를 정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어, 그 아메스 파피루스에서 보이는 그 원의 넓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이를 어떻게 계산했을까? 뭐 파이를 직접 계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이집트인들이 원의 넓이를 그 구하는 방법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여기 파피루스 일부분 수학과 관련된 파피루스 50번째 문제가 여기 있고 그 원의 넓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그 정사각형으로 만든다는 뜻이야, 이게. 스퀘어. 그래서 이게 단어가 정사각형이라는 뜻도 있고 측정하다는 그런 뜻도 있네, 측정하다. 그래서 이 원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으로 바꿔서 측정을 한 그 자료들이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그런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의 넓이하고 파이에서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모스크바 파피루스와 헤론 평균을 했는데 이제 또그 모스크바에서 어쨌든 발견된 그런 또 파피루스에는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각뿔대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또 소개한 게 있는데 이 방법이 지금 현재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정교하게 구하는 방법이 소개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식을 보면서 그 헤론 평균이 어떤 건가 사각뿔대의 부피를 구할 때 헤론 평균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작도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서 모스크바 파피루스와 헤론 평균에 대해서 또 그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이집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 여기 보면 이제 기자에 있는 세계의 가장 큰 피라미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왕 이름이 일단 붙어서 뭐 쿠프 왕의 피라미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수프레 왕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멘카우레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이 가운데 그 피라미드가 제일 큰데 왜냐면 여기 이제 스핑크스가 여기 있거든. 여기 앞에 이제 스핑크스가 있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이게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 사실 오른쪽에 있는 이 피라미드가 가장 크고 또 그 피라미드 하면 또 이제 신비로운 이제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좀 이렇게 신화적인 거는 좀 제외하고 어떻게 이제 그 재원들을 좀 보면서 이게 피라미드의 그 뭐냐 그 높이라든지 그 밑넓이 이런 것들의 관계를 좀 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뭐 헬레스가 어떤 이렇게 막대기 하나로 이제 피라미드의 그 뭐 높이를 측정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집트 기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 첫 번째로 원의 넓이와 파이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원의 넓이와 파이. 어, 파피루스 이름이 이제 아메스 파피루스 이렇게 돼 있어. 아메스 파피루스.
그 아메스라는 사람이 이게 기록했다는 이제 그런 사실이 있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거 파피루스를 작성하는 그 사람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왕의 신하라든지 뭐 귀족의 어떤 뭐 신하라든지 그런 이제 파피루스는 이제 보통 이제 종이라는 단어에 어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나일 강의 그런 갈대들을 이제 요즘도 이제 종이 그 나무에서 펄프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잘게 이렇게 뭐 다지고 점이고 해서 보면 이제 거의 천 조각 같은 거지. 종이, 실제 종이라기보다는 이런 거 보면 이제 꼭 그 그런 어떤 거친 옷감처럼 이제 보이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떤 그런 기록들, 물론 이제 수학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곡식이라든지 뭐 그런 재물 그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고 이제 기록하는 주로 이제 그런데, 그다음에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뭐 그런 회계 장부 같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고, 이게 이제 그래도 보존 상태가 이제 뭐 식물이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로 잘 남아 있고, 뭐 50번째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문제는 이제 여기 주로 이제 요 부분, 요 문제에 관해서 보는 거. 소개했듯이 그 원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이제 측정을 했나. 이거 보면 이제 이 지름의 길이를 9개로 나눠서 그 중에 8개를 한 변의 길이로 갖는 정사각형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그 아메스 파피루스라고 그러지 않고 어 린드 파피루스. 린드 파피루스는 이제 그 이거를 구입해서, 요즘 사람이고 이거 이 사람은 구입해서 뭐 박물관에 기증한 어떤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땄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래도 작성자의 이름을 써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해서 또 두 가지로 다 부르니까 아메스 파피루스 혹은 뭐 린드 파피루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 그럴듯한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이런 뭐 예전에 이집트에서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이 꼭 아메스라는 건 아니고 어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곡식도 저장하고, 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뭐 얼만큼 넣고 얼만큼 내보내고 이제 이런 것들도 기록하고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많이 서기들, 이집트의 서기, 아메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린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면 이제 알렉산더 헨리 린드에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뭐 고고학자 비슷하게 이제 뭐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이제 시장에서 이집트를 이제 여행했을 때 몸이 안 좋아서 뭐 이집트를 이렇게 여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그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그 물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해서, 그때만 해도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나 뭐 유적지들이 거의 다 요때 요 시대니까 이제 도굴이 거의 다 되니까 도굴이 돼서 다 내다 팔고 막 그럴 때니까.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영국 식민지 뭐 거의 이제 그럴 때니까, 그래서 도굴해서 팔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유출이 많이 됐던 시절이니까.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구입하게 됐다. 그래서 린드 파피루스라고 이제 이름을 많이 불리.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파피루스 문제, 50번 문제를 한번 보면, 뭐 요게 이제 그 이집트 문자로 다 돼 있는 거고, 이제 뭐 이걸 해석을 한 거지. 현대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들이 있는 거야. 지름의 길이가 9인 원의 넓이가 어떻게 될까? 지름의 넓이가 9다. 그래서 그런 그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지름의 넓이가 9인 원에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지름의 길이의 9분의 1만큼을 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계산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지름을 9로 잡은 거고, 그러면 9에서 9분의 1을 빼면 1을 빼는 거니까 결국 8이 남는데, 이 8을 제곱하면은 64가 된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특히 이제 이집트 수학에서는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용적으로 그냥 방법을 매뉴얼처럼 그죠? 매뉴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수학적인 사실을 이제 증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그러니까 이게 예제 문제 같은 거지 예제 문제 이런 걸 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실제 문제에서 해결을 해라 문제 해결 위주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요거는 이제 이집트에서 뭐냐 곱셈이라든지 뭐 어떤 뺄셈이라든지 연산하는 절차들을 이집트식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고, 연산만 가지고 하면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래 보면 이제 지름이 이렇게 9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 빼고, 요만큼이 8이다. 9분의 1을 빼서, 빼서. 그럼 이걸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64가 되는데, 물론 원의 넓이가 정확하게 64는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한다. 예, 굉장히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9분의 8을 가지고, 지름의 9분의 8을 제곱하면 원의 넓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다. 이 좋은 사례를 갖다가 소개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지름의 길이가 9인 원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구해서 어 그래서 그럼 이제 아까처럼 8이 되니까 넓이를 64로 이제 원의 넓이를 64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현대식으로 계산하면 반지름이 그러면은 이제 이 지름이 9니까 반지름이 2분의 9잖아. 그지? 그래서 파이 r 제곱 해서 실제로 한번 계산기로 해보면 63.617 뭐 이 정도 된다고. 63.617하고 64하고 거의 뭐 0.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굉장히 근접한 그런 값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 이집트인들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지름의 9분의 8, 지름의 9분의 1을 뺀 거니까 지름의 9분의 8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즉 공식으로 하면 이제 9분의 8d, d가의 제곱을 사용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 요걸 조금 자세히 보면 원래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9분의 8d의 제곱을 해도 얼추 비슷하다. 그럼 이제 9분의 8d 제곱을 조금 이제 요 파이 r 제곱 쪽으로 이제 좀 식을 정리해 보면 d는 이제 2r이니까 d가 2r이니까 그럼 이제 그 9분의 8 곱하기 2r의 제곱이고 계산해 보면 81분의 256 r 제곱. 81분의 256.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해석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파이를 파이에 해당하는 값이 81분의 256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파이에 해당하는 값은 81분의 256이니까 3.16049 얼마. 그래서 근데 이제 파이가 이제 3.14, 1592 뭐 등등등 이렇게 되니까 이집트인들은 파이를 이런 값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뭐 파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파이를 이렇게 사용한 셈이 되는 거지. 그런 게 되는 거지. 파이 자체가 궁금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이집트인들은. 그냥 그 원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집트인들에 해당하는 썼던 그 파이는 이런 값에 해당한다. 3.16 정도에 해당한다. 이런 어, 해석을 현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실제 지름의 길이의 그 8분의 9만큼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도를 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더 궁금한 질문인데 왜 지름의 9분의 9분의 8, 8분의 9, 9분의 8만큼을 그 선택을 했을까? 요게 사실은 궁금하지, 그지? 작도는 뭐 어떻게 뭐 하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유를 설명해 놓은 그 자료가 없다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대 학자들이 결국은 추측을 하는 거야, 추측.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어, 좀 더 이제 그럴듯한 추측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할 때 굉장히 정교하지만 복잡하면 설명이 없는 거야. 몇 년 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좀 더 단순한 어떤 이유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추측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보는데 보고 이제 그럴듯하게 사실 들린다고. 이렇게 왜 지름의 9분의 8을 선택했을까? 요만큼을 선택했을까? 사실은 이 분수를 좀 더 복잡하게 하면 좀 더 좋은 값을 얻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또 좀 더 좋은 값을 얻으려면 또 너무 많이 복잡하면 실제로 작동하기가 불편하잖아요. 9분의 8 정도. 이거보다 또 단순하게 하면은 이제 더 작동은 쉽지만 또 오차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이 9분의 8이 적당한 오차를 갖고 그다음에 작동하기도 좀 괜찮은 그런 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학자들이 좀 이렇게 놀라는 거지. 오, 뭐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런 지름이 뭐 9인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소개한 그림처럼 9분의 8만큼의 길이를 이제 딱 작도를 해서 그 다음에 정사각형 만들고 이런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한번 만들어 보면 우선 이제 이런 그 원을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어, 지름이 이제 여기 지름을 하나 잡고 여기서 이제 9분의 8만큼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원 밖에 그냥 대충 하나의 점을 잡아서 선을 하나 직선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비례를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지름에다가 이제 정확하게 하기는 힘드니까 여기 요 선에다가 작은 원을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야. 작은 원. 그러면은 요 작은 원에서 이걸 크기를 그대로 옮겨서 중심을 다시 여기다 두고 그렇게 해서 또 그리고 중심을 여기다 두고 또 그리고 또 중심을 오른쪽 끝에다 해서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린다고. 9개를. 9개를. 그래서 쭉 그린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 그치. 그래서 요거하고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그럼 이제 이 칸이 일단 선분이 9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행하게 쭉 그으면 이렇게 한 번만 그으면 되겠지, 그지? 요 선하고 여기 이제 비례하니까 그래가지고 요 점을 하나 잡아. 그러면 이제 이 점과 이 점 사이가 이 지름의 9분의 8이 되는 그런 지점이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간단하게 적도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름의 9분의 8을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정사각형을 실제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지름의 길이의 9분의 8만큼을 어떻게 작도했나. 방금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도가 가능하다.
그 다음은 그럼 왜 하필이면 9분의 8만큼을 잘라냈을까? 거기 보면, 어, 세 가지 일단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설명은 지금 이게 50번 문제잖아,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그 파피루스에서 그 수학에 관련된 그 48번 문제가 있는데, 여기 너무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 그림, 거의 안 보이는데, 요게 이제 이런 거요. 크게 확대해 보면, 요런 이제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팔각형에 내접하는 팔각형. 근데 이게 그냥 정팔각형은 아니고, 어, 요렇게 좀 자세히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냥 편의상, 가로, 세로가 이제 밑변 높이가 9인, 이렇게 세 개씩 다 끊어내기 좋게. 그런, 요런 정사각형이 있을 때, 요를 3등분 한 다음에, 어,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 부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팔각형을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팔각형은 아니지, 그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그 뭐냐, 원의 넓이하고 이 정팔각형의 넓이가 거의 비슷하다고 또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 물론 이제 그림을 봐도 여기 이제 원이 좀 큰 부분, 그 다음에 정팔각형이 좀 남는 부분, 이렇게 서로 얼추 뭐 상쇄가 돼서 원의 넓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 자세히 보면 팔각형이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고, 그지? 이렇게 원의 넓이가 조금 남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넓이를 직접 한번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한번 해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자, 이 과정을 한번 다시 보면 이런 원의 내접, 그지?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 이게 팔각형.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원의 넓이가 이런 팔각형의 넓이하고 거의 근사하다, 비슷하다는 거지. 그러면 각각 따로 한 번씩 구해보면 그 원의 넓이는 결국 지름이 9인 그런 원일 것이고 팔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그리드를 딱 만들어 놨으니 계산하기 쉽지, 그지? 그래서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가 9니까 9라는 넓이가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붙여서 여섯, 붙여서 일곱. 그래서 9 곱하기 7, 63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장을 하는 거냐면은 이 63인 원래는 이제 그 팔각형의 넓이가 당연히 63인데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하나만 플러스 1을 해준다면 64가 되는데 이렇게 우기는 거지, 그지? 뭐 우긴다는 건 좀 그렇지만 64가 되는데 이 64는 제곱수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넓이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팔각형의 넓이는 63인데 그냥 64라고 쳐주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이게 그냥 원의 넓이하고 거의 차이가 없지 않냐. 그런 주장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요거랑 이제 거의 이제 똑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지름이 9니까 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이제 8인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9를 8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9를 8로 만들어서 정사각형으로 넓이로 생각한 거나 똑같다. 그래서 63인데 64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정사각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의 넓이고 한 변의 길이가 8인 것은 지름의 길이에다가 9분의 8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어떤 수학자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해석을 하는 거지. 추측을 하는 거지. 추측. 첫 번째 추측. 자, 그러니까 그 추측의 근거는 50번 문제 풀이에 대한 근거는
48번 자료에 있다. 48번 자료에.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아까 그림은 굉장히 투박하게 그려져 있지만 그 그림이 원, 그 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가지고 팔각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하다 보면 어, 지름의 길이의 9분의 8을 한 변으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흔적을 보고 왜, 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지름의 9분의 8인가? 그 근거가 48번 그림에 남아 있다. 이게 이제 첫, 추측의 첫 번째 주장이라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장을 한번 보면 두 번째 추측은 이제 이렇게 엥겔스라는 어떤 수학자가 했던 이제 추측인데 이 사람은 이제 좀 더 그럴듯한 근거를 또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첫 번째처럼 파피루스의 다른 문제에 조금 흔적도 있지만 보통 요런 사실 우리가 주로 이제 실용적인 면이 많이 강조가 되니까 이집트 수학은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각 이런 것들 보통 하면 이제 이런 우리가 미술 시간에 뭐 어떤 뭐 인물화를 하더라도 뭐 어떤 그리드 같은 거 이런 격자무늬 그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구도를 이제 잘 잡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막 돌에 막 새길 때 이런 걸 금을 그어 놓고 그래서 균형을 잘 비례를 잘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리드를 만든다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뭔가 이런 방법들을 아이디어를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내지 않았을까라고 또 추측을 하는 거지. 이유를 설명한 자료가 있으면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되겠지만 없으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유가 발견될 것 같지는 않지만 발견되면 이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훈민정음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한 책이 이제 굉장히 엄청난 보물인데 해례본 같은 거. 왜 세종장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한 책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지? 그런 것처럼 이집트 이런 수학도 파피루스에는 그냥 아까처럼 본 매뉴얼처럼 이런 식으로 해라. 이유는 묻지 말고 그런 거지. 자, 이건 추측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보면 그래서 요런 격자 무늬에 딱 맞는 그런 원을 생각을 해보면 어, 그럼 이제 반지름은 R이고 그다음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A인데 여기서 A와 R의 정확한 관계는 이제 우리가 요즘처럼 이제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이제. 예, 이런 관계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R 제곱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A면은 여기는 그러면 뭐 4분의 A겠지. 그래서 그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4분의 A의 제곱. 그래서 4, 16, 16분의 5 A 제곱이 돼서 그 그래서 R은 4분의 루트 5A 이렇게 되지. 혹은 뭐 A는 루트 5분의 4R 뭐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이게 사실은 원래는 정확한 관계는 이거라고. 근데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A 제곱이라 하면 조금 이제 정사각형의 넓이가 좀 크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살짝 줄인다고. 아주 약간. 그런 줄이는 과정에서 한 변의 길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9분의 8D. 즉, R로 표현하면 9분의 16R. 이 이제 이러고 바뀐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은 일단 여기서 정확한 관계는
그 A는 루트 5분의 4R인데 그 A가 그 9분의 16R로 바뀌는 과정을 좀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게 이 엥겔스라는 이 사람의 논리고 그게 이런 어떤 미술이나 조각이나 이런 실제 건축을 이제 할 때 그런 과정에서 발견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추측의 어떤 제일 중요한 논리란 말이야. 즉,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분의 4R이 어떻게 해서 어, 9분의 16R이 됐을까? 지금 보면 이제 보니까 루트 5분의 4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요거 일단은 좀, 그래서 이 루트 5분의 4R은 약 1.788 얼마 얼마지? 88 얼마 얼마의 곱하기 R이라고 1.788. 여기 9분의 16은 이렇게 순환소 1.7777 계속된다고 이렇게 1은 R이라고. 분명히 그 약간 줄은 거지. 원래는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788, 뭐 간단히 말해서 1.788R이었다면, 살짝 줄여서 1.7777R로, 바뀌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요 과정을 한번 또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이제 원의 넓이,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원의 넓이는 3.14 R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넓이는 R을 구해보면 이제 아까 쓴 거지 그대로 원래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했을 때는 이제 R 제곱이 16분의 5 A 제곱이 되고 그래서 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 A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A 제곱은 이제 3.2 R 제곱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이제 어 과하게 크다 이걸 어떻게 좀 줄이고 싶다는 거지 3.2 R 제곱을 이 3.2R 제곱을 좀 더 좋게 3.14, 1592, 이 정도로 3.1을 3.14 삐리리로 줄이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그 그리드를 촘촘하게 표현을 해보면 원래 이제 아까 그게 여기가 2분의 A였잖아. 이게 정사각형의 이제 4분의 1만큼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A였는데 그리고 여기가 R이었다고. 그래서 원래 R하고 A하고 관계는 그 무리수가 나오는 거지. 딱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이 R을 요렇게 Y축에다가 이렇게 옮겨 보면은, 만약에 이제 요걸 한 칸을 더 이렇게 그렸을 때, 원래 정사각형 그리드로 한 칸을 더 그렸을 때, 거기하고 딱 들어맞지는 않아. 약간 모자라. 요 한 칸이 1이라고 하면 이제 0.94 정도 되고, 살짝 약간 줄어든다고. 요 부분이 이제 좀 오차가 약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겠지,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무리수가 나오니까. 근데 거의 이제 한 칸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R이 거의 어떻게 보이냐면은 여기가 이제 2분의 A니까 16분의 한 칸을 그럼 이제 16분의 A거든. 16분의 A. 그래서 요게 그 16분의 거의 16분의 9A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게. R이. 그래서 그 논리를 간단하게 말하면 금방 말한 것처럼 이거 다시 이제 써보는 게 R이 거의 16분의 9A처럼 보이는데 결론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즉 R을 16분의 9A라고 하면 이 정사각형을 축소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정사각형을 아까는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조금 컸었는데 축소한 효과가 있다. 사실은
결론이 이건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처음 보면 잘,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지만, 원래는 봐봐. R이 16분의 9A보다는 작잖아. 그지? 16분의 9A보다. 원래는 작아야 돼. 그 말은 A가 그, 뭐냐, 9분의 16R이니까 9분의 16R보다 조금 크다는 말이야. 같은 말이니까, 이겠네. 근데 이거를 A를, 그러면 R을 16분의 9A라고 한다는 말은 A를 9분의 16R이라고 하는 건데, 네? A를. 그러면은 이게 잘 보면 결국은 A를 줄인 거잖아. A가 원래는 9분의 16R보다 조금 커야 돼. 근데 이걸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을 축소한 효과가 생기는 거지. 왜? 분명히 A를 줄였지. A를 축소했다고. 그러니까 정사각형 넓이가 축소가 되는 거지. 원리는 이거예요. 요 정도 오차를 감수하면, 감수가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더 그 원의 넓이에 더 근접하게 되는 거라고. A가 R이 16분의 9A보다 살짝 작은데, 즉 A가 9분의 16R보다는 조금 큰데, 그래서 그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결국은 줄인 셈이 되는 거지. 약간 줄인 셈이, 축소를 한 셈이 된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값이 나온 거라고. 더 좋은 값이. 자, 요 과정을 좀 더 그림으로 자세히 잠깐 봅니다. 그림이 아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어, 요런 거지, 다시. 원래는 이제 까만색 그리드를 보는 거지, 까만색. 그리고 약간 축소된 게 이제 초록색인데, 이게 뭐 좀 키워봐도 너무 살짝 줄어들어서 거의 뭐 눈으로 표가 안 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 R이 그 16분의 16분의 9, 16분의 9A보다 작은데, 네? 작은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R이 열로 오면 이제 R은 딱 요만큼이잖아, 그지? 이렇게. 근데 이제 그 16분의 9A는 여기 맞춰서 오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약간 작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R을 16분의 9A보다 작은데 요거를 약간 16분의 9A라고 하면은 그것은 A가 9분의 16R이 되고 같은 말을 계속 다시 반복을 자꾸 하는 건데 그럼 이것도 똑같이 쓰면 이제 A가 9분의 16R보다 원래는 커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요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한 전체 그리드에 맞게 16등분을 해서 다시 그리면은 초록색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초록색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줄어든 게 된단 말이야. 이 초록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뭐 그런 논리라고. 자, 그래서 이제 R을 갖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줄여서 새로 만든 거지,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하면은 네, 초록색 정사각형으로 이제 그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2분의 2 더하기 16분의 A에서 16분의 9A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A가 아까처럼 9분의 16R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그 정사각형을 구해보니까 81분의 216R 제곱이 돼. 그러고 보면 이게 3.16049 얼마 얼마 해서 R 제곱이 돼. 그러니까 원래 아까 그거보다 더 좋아졌다는 걸 봐야 되는데 아까 그게 더 좋아진 거지 아까보다. 그러니까 뭐보다 더 좋아졌냐면 다시 아까는 그 A 제곱이
3.2r제곱이었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잘 적용하면은, 3.2r제곱이 돼서, a가 조금 더, 이제, 그 원의 넓이보다 정사각형 넓이가 조금 더 크게 나왔어. 3.14가 아니라 3.2니까. 근데 이걸 이게 결국은 그 약간 축소한 그런 효과를 줘서 어떻게 지금 바꿨냐면은 이거를 이제 3.16, 3.2가 아니라 3.16 R제곱으로 바꾼 거지. 그러니까 3.14에 좀 더 근접을 한 거라고. 이거를 이렇게 초록색 그리드로. 그래서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뭘 한 거냐? 그 A가 9분의 16R이라고 한 건데 그게 바로 9분의 8D가 된 거지. 결과적으로. 9분의 8D가 됐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그 지름의 9분의 8만큼이 선택이 된 게 아니냐라는 게 이 엥겔스라는 수학자의 주장이야. 어찌 보면 그 팔각형보다 과정은 좀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대신에 근거가 조금 더 이렇게 그럴듯하다고. 아까 그 팔각형은 그 물론 이제 그것도 파피루스에 남아 있는 그런 문제를 보고 힌트를 얻은 거고 이거는 그 이집트인들이 실제 막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벽에다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게 설득력이 좀 더 있는 거지. 물론 계산이 복잡한 거는 더 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지. 자,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또 어찌 보면 이게 더 제일 간단할 수도 있는데 세 번째는 이런 거 이제 그런 만칼라라는 이런 요즘도 어떤 그런 보드 게임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 막 이렇게 그 홈에다가 이런 원형 홈에다가 이런 뭐 콩 같은 거 이런 뭐 돌멩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옮겨가면서 뭔가 이제 하는 보드 게임이 있는데 뭐 이 과정을 뭐 지금 여기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게 아주 오래된 그 이집트 아프리카에서 많이 이제 그 이렇게 생겨났던 그런 놀이에 이렇게 근원을 두고 있는 그런 망칼라라는 있는데 그 어떤 또 수학자는 이제 요 놀이기구를 잘 보니까 이게 아주 이제 오래된 그런 놀이인데 그러면은 또 여기서 그럴듯한 추측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그럴듯한 추측 8분의 9분의 8을 선택한 그런 추측이죠 그지? 그거는 뭐냐면 자 이거 보면 결국 이제 그 어떤 작은 원을 가지고 계속 이제 원을 키워가는 과정을 한번 본다고. 자, 예를 들면 처음에 뭐 구슬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 그 고리에다가는 6개를 붙일 수 있지. 촘촘하게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어, 두 번째 고리는 또 이렇게 또 대충 만들어 보면 이렇게 또 그지? 13개를 더 붙일 수 있다고 이렇게 13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원을 갖다가 이제 한번 계속 배열을 해보니까 좀 재밌는 사실이 발견이 된 거라고. 재밌는 사실이. 그래서 어떤 사실이 발견이 됐냐면은 요런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겹겹이 이렇게 몇 개를 쌓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기 한 개, 그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개, 예?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13개, 이쪽 줄은 13개. 네, 이렇게 세보면 되니까. 그 다음 줄은 또 세보면은, 19개가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또 이렇게 세보면은, 물론 약간의 어떤 이렇게 오차들이 틈이 좀 있지만, 이게 어쨌든 25개를 넣을 수 있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신기한 게 64개를 넣을 수 있더라고. 뭔가 아까 첫 번째 방법, 팔각형에서 한 거랑 좀 비슷하지, 그지? 어, 68각형에서는 63을 A 그냥 64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정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러고 보니까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건 진짜 64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당연히 다시 이제 이 구슬을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정확하게 64개가 맞더라고. 8개씩 딱 만들어지더라고.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지름은 그러면 뭐냐? 요 지름을 보면, 하나 선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물론 딱 직선은 안 되지만, 대충 9개라고, 9개. 지름 9개. 여기 8개. 뭐, 하나 더 해보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렇게도 9개고. 뭐, 어찌 되겠지,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약간 삐뚤어진 것 같지만 그래서 어쨌든 대충 다 지름은 9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8개.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D니까 그럼 요거는 9분의 8D가 아니겠냐. 이것도 괜찮은 추측이지. 그러니까 뭔가 더 아주 심플하네. 그냥 뭐야 그 애들이 갖고 노는 이런 거에서도 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니까 뭐 다른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뭐 재단하고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지? 수학적인 엄밀함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얻었을까라는 추측에서 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지. 세 번째는 이제 그런 문화에서 민속 문화에서 나오는 그 망칼라는 그런 놀이에서 그게 이제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세 가지 말고 뭐 한 두어 가지가 더 있는데 조금 그 좀 뭐 그렇고 해서 요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하는 걸로 해서 그 이집트 귀학에서 첫 번째 주제 파피루스 문제 50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원의 넓이를 이집트 사람들은 그 원의 지름의 9분의 8을 선택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라는 사실이 이제 50번 그 문제에 써져 있고, 이유는 써져 있지 않으니까 그 이유들을 수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중요한 추측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추측을 소개하는 걸로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를 합니다.